알뜰맨, 엔비디아가 오늘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장투는 하고 싶고 해외 주식을 하고 싶은데 엔비디아 괜찮을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엔비디아가 CPU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미국장이 불확실성을 무시를 하고 그리고 상승의 흐름을 가려고 하는 성질이 좀 있고, 반대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재미없는 부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떤 주를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꼭 엔비디아 무조건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CPU도 만드는 엔비디아,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게이밍 부분의 50%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데이터 센터의 38%, 그리고 기타 부분에는 12%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부분이 데이터 센터 쪽에 묶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가 따로 분류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 2월 21일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76.4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해서 53%, 전 분기 대비해서 8% 상승이 되었고, 가이던스는 74억 달러 상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 AI, 엔비디아 옴니버스, 엔비디아 드라이브와 같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AI, 디지털 생명공학, 기후과학, 게이밍, 디자인, 자율주행, 로봇 등 임팩트가 큰 응용 분야에 엔비디아 컴퓨팅 플랫폼 확장세가 뚜렷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높은 성장 기대감과 이에 따른 하이밸류에이션의 핵심도 이 같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81억 달러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분기 대비해서 6% 상승되는 부분인데, 물론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ARM의 인수 실패와 관련된 13.6억 달러는 1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고, 그리고 갭 기준 EPS 4분기 대비 50%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ARM 비용은 제외하더라도 1분기 판관비가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할 예정이지만 1분기 논갭 EPS는 4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칩 업체로서 엔비디아를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싸 보일 수도 있겠지만, 컴퓨팅 플랫폼 구축 기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성장의 기회는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2년도 첫 번째 GTC, 여기서 GTC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핵심 기술이 결합된 옴니버스 아바타 플랫폼은 향후 리테일 분야와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동차, 로봇 등의 AI 비서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2022년도 2월 21일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나오는 개념 용어 중에 넘버스하고 내러티브가 있는데요. 이 넘버스는 게이밍과 데이터 산업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러티브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사업, 그리고 ARM 인수 프로젝트, 그 다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봐도 딱 알겠지만 넘버스는 좋았고 내러티브는 별로였구나 라는 것이 이것만 보더라도 눈에 띌 수 있겠죠. 실적과 펀더멘털이 강했던 넘버스는 당연히 강했지만, PCI의 4세대에서 5세대 전환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서플라이 체인 부족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낸드 플러시 컨트롤러의 공급 부족, 또는 PMIC와 같은 그 밖에 다른 반도체 파운드리 확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러티브 부분의 오토모티브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도 대비해서 14% 감소가 되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7%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까지 기대치는 낮았지만 하반기 매출은 분기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RM 인수가 성사되지 못한 것도 내러티브에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2022년도 상반기 서플라이 체인의 공급 부족이 이어질 때 이를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파운드리 서비스 공급사,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사,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2022년도 하반기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 부족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장비주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 리포트를 작성하신 김경민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리포트를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님의 말대로 상반기에 서플라이 체인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어제 나왔던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신제품 H100 GPU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TSMC의 4나노미터 전공 파운드리와 그리고 COWS, 즉 여기서 이 줄임말은요,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비메모리와 메모리를 가까운 거리에서 패키징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패키징 기술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맥신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도 눈에 띄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통적인 화상 회의에서 인코딩과 디코딩을 컴퓨터 비정, 그리고 그래픽, 음성 인식, 음성 합성으로 대체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회의 참석자들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 시마다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를 언젠가는 하드웨어 매출과 분리해서 발표할 것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나온 야오 파이낸스의 기사에 대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주 GTC 컨퍼런스에서 최초의 독립형 CPU를 구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두 개의 CPU를 하나에 포함했기 때문에 슈퍼칩이라고 부르는 이 칩은 AI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CPU를 판매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GPU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CPU에 연결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장은 정말 큽니다.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젠슨 황이 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레이스 외에도 새로운 호퍼 H100 데이터 센터의 GPU를 공개를 했습니다. 8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포함하는 이 시스템은 이전 제품인 A100 GPU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나 라고 봤더니 26명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21명은 매수를 하라, 그리고 5명은 홀드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고 높은 가격은 $400, 그리고 최고 낮은 가격은 $245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가 350.22달러인데 지금 현재는 281.5달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균치와 가장 낮은 가격대의 이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실적과 컨센서스가 상회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EPS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정말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주다라는 것을 이 실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과 순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 모두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의 예측 성장률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도에서 23년도에 약간은 삐끗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ARM 인수 실패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살짝 꺾이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매출의 증가폭을 보면은 25% 상승이 되고요. 그 다음 영업이익은 51% 증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는 19% 상승,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10% 상승,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이 엔비디아는 더 이상 그래픽 카드만 볼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AI, 옴니버스, 드라이브와 같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의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CPU 생산으로 인해서 새로운 매출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CPU가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AI에 들어가는 CPU이기 때문에 더 주목이 많이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메타버스의 관련주로서도 엮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AI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신버전 H100 그래픽카드 출시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영화에 나올 법한 소프트웨어가 맥신으로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PC뿐만 아니라 핸드폰 아니면 웨어러블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매출과 EPS가 엔비디아의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verybody's chasing fast, they wanna be that someone on the screen at last. They ain't looking inside for their needs in life. They wanna be like by everybody in sight. But trust me, being free ain't spotlights. No, it's long nights and it's long fights with yourself all the time to get your mind right. But if you put in the work, you can find the light, alright.